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에서 아파트 화재가 발생해 별다른 피해 없이 진화됐는데요. 충청북도가 보낸 긴급 재난 문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 발송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충청북도로 이관된 뒤 발송한 첫 재난 문자였는데 피해 예방보다는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5시 41분 청주 시민 80만 명에게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아파트 주민은 신속히 대피하라는 겁니다. 문자는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고 한범덕 시장까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때마침 제천화재 참사 1주기에 대형 화재로 오인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나? 너무 이제 재난적인 피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걱정 많이 했지. 문제는 충청북도가 문자를 발송한 시각. 5시 41분 80만 명에게 일시에 문자를 보냈는데 2분 전인 5시 39분 불은 이미 완전 진화됐습니다. 결국 불이 꺼진 뒤에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겁니다. 인명피해도 없고 별거 없는데 도청에서 문자가 잘못 간 것 같고요. 네, 19분에 신고 들어와서 39분에 완성됐어요. 소방본부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었던 겁니다. 또 문자엔 화재 규모나 현장 상황, 적절한 대피 요령도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상황실 영상을 모니터링하던 직원 2명이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화재 같은 다중 집합시설은 임의로 판단해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전철을 밟지 말기 위해서라도 상황실하고 꼭 통화를 한번 해보자, 한 번이라도. 일부에서는 선제적 대응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정확한 재난 문자 남발이 자칫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재난 문자 안내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어제 청주의 한 신축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중학교와 인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건물은 물론 100여 미터 높이의 타워 크레인까지 모두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청주의 한 오피스텔 건축 현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엎거려서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막 불이 나고 새까맣게 끄시려고. 불이 난 건물은 학교와 바로 인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4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지만 수업 중이던 학생 400여 명이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도 빠르게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불똥이 가연성 자재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흔적은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더 추가 조사를 해야죠. 특히 해당 건물엔 각종 가연성 자재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컸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떤 대처 방법이 없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 우수 지역을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8,8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기업 체감도는 지자체 행정 시스템이나 공무원의 행태, 제도의 합리성 등에 관한 기업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전남 여수시가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84위였던 세종시가 올해는 2위로 수직 상승한 게 눈에 띄고요. 충북은 영동군이 20위, 충주시가 21위에 오른 게 가장 높은 것입니다. 전남 여수시의 1위 비결을 살펴보면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넓혀 2조 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5천 건이 넘는 복합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또 규제를 풀어 여수 챌린지 파크를 유치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인데요. 이건 공장 설립이나 부담금, 지방 세정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와 제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종합 1위는 경기도 남양주시가 차지했고 증평군이 4위, 충주시가 6위에 올랐습니다. 남양주시는 융합제품 인증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판로를 열어주었고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했으며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게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충북 지자체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요. 계속해서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충북에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오른 지자체는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종합 4위에 오른 증평군입니다. 물류창고 거리 제한과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업인이 협의할 때 그 기업 경제과에서 나와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또 최대한 그것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마 군하고 기업들하고는 그런 그 애로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증평군은 10가지 평가지표 가운데 유통 물류와 환경 규제, 지방 세정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측면에서 저희가 지역 기업의 애로도 조사하고 그거를 조례 개정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충주시는 역시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용도 지역 내에서 일부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의 건축이 제한되었던 소규모의 제조업소나 수리점 등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던 점들이 상위 50위 안에 충북은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는 7개 시군이 포함된 반면 기업 체감도 부문에선 3개 시군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도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제도 운영과 공무원의 업무 적극성 측면에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시내버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해 우진교통과 노조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민과 버스 노동자를 볼모로 공무원을 길들이는 갑질 정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보조금을 복원하지 않을 때는 청주청원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제가 자동 폐기돼 시민들은 교통대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각종 시설이 낡고 오래된 충북예술고등학교에 기숙사와 강당 등이 신축될 전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공식 답변 기준에는 모자라지만 청원광장 1호에 답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충북 공고 부지로 이전해 20년째 더부살이 중인 충북예술고. 학교 재이전이 검토되는 사이 투자가 중단되면서 시설은 낡고 부족해졌습니다. 체육과 야외 활동은 공고 운동장 귀퉁이나 주차장에서 해야 하고 창문도 열기 힘든 반지하에서는 전공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소실이 반지하에 위치한 거잖아요. 일단 흙가루가 난리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지 질환 같은 게 있는 친구들이 많이 고생하는 걸 보고 특히 기숙사가 없어 자취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다 보니 우수 학생 유출로 인한 미달 사태도 빚고 있습니다.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경제적인 부담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더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해먹기 좀 많이 부담스러워서 충북교육청이 기숙사를 지어달라는 청원 1호에 답했습니다. 한 달 안에 3,000명에는 한참 모자라지만 2달 전 개설된 청원광장 1호라는 상징성을 고려했습니다. 오는 29일 충북 공고 총동문회에 동의 등을 거쳐 공고 운동장 일부에 기숙사와 다목적 강당, 급식실, 공연장 등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1호 안건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시급한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는 게 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한편 충북교육청은 청원 광장 활성화를 위해 공식 답변 기준이 되는 공감 인원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충주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다음 달 공청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교 입학 전형을 바꾸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조사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도입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음성군에 찬반 논란이 일었던 복합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어제 환경 피해가 적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복합발전소 검증위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방세 등 수입을 인접 지역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군이 내년부터 형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매달 교통비 3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1, 2급 장애인으로 자동차를 소유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그리고 복지시설 수용자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태우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태인 김재덕 사장 외 임직원 1동에 4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세원 3차 가경골 아파트에서 120만 원, 청주 용암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00만 원, 청주 남성합창단에서 40만 원, 청주 가경 대원 아파트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웰빙찬, 청주 우리신협, 청주 산남동 자원봉사대, 제천 덕동리 마을회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영하 5도, 제천 영하 11도, 보은과 괴산 영하 9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5도 안팎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